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철 씨와 그의 아내가 10여 년 전 신혼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신혼집을 구했던 박상철 씨 부부는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박상철 씨는 1년 후쯤에 30살이 되는 새봄에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시는 늙으신 부모님의 성화로 29살이 되던 해 12월 엄동설안에 가까운 친지들을 모시고 3년간 사귀던 박영순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결혼한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 부부는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날짜가 거의 1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신혼집을 미처 구하지 못한 상철은 급한 대로 한 달 정도 처가살이를 하면서 신혼생활을 할 전세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만 그 전세방에서 살다가 1년 후에 임대아파트가 완공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상철이 전세방을 얻기 위해 퇴근 후 여기저기에 발품을 팔아서 전세방을 알아보던 중에 마침내 커다란 벽장이 딸린 방을 비교적 싼 전세금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철은 이 전세방에 얽힌 엄청난 비극적이며 무서운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리 방을 둘러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상철은 주말이 되자 잔금을 치르고 이사 날짜를 잡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상철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아래층에 있는 전세방을 둘러보기 위해서 혼자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철의 아내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대로 방 안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벽장이 있었는데 벽장의 여닫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벽장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앞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창백하고 어두운 표정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상철의 아내는 전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기다리고 있거니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을 살펴보니 방의 도배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지만 창문이 없어서인지 분위기가 좀 무겁고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철의 아내는 만일 계약 전에 자신이 미리 이 방을 봤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잔금을 모두 계산하고 일어서자 그녀는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전에 살던 사람이 와 있네요. 전세 보증금 받으러 왔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상철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미 한 달 전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고 하던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상철은 즉시 그 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이어서 그의 아내가 와서 다시 보니 조금 전에 앉아있던 여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철과 그의 아내는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서 벽장 안까지 자세히 살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의 안쪽에 있는 벽장의 문을 열면 바로 낮은 나무 계단이 서너 개가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만 숙이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벽장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만큼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짐들 넣어두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상철은 임신 2개월 중인 아내가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상철 씨 부부는 그 방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 들어온 첫날 밤부터 아내는 악몽과 가위에 눌려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붉게 충혈된 눈에 입에는 피거품을 물고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목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자던 상철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내는 조금 전 꿈속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던 젊은 여자가 이사 전 처음 이 방을 둘러봤을 때 방 안의 벽장 계단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여자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 들은 상철은 아내가 임신과 이사 때문에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것이니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매일 새벽 1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저녁이 씨는 닫혀진 벽장문을 연기처럼 통과해서 아내의 꿈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꿈속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아내의 가슴을 타고 앉아서 목을 사정없이 조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상철에게 당장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상철도 아내의 고통을 보다 못해서 당장에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이로리 한겨울에 방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아내는 무서운 모습을 한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많은 하혈을 하였습니다. 놀란 상철은 즉시 구급차를 불러서 아내와 함께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안타깝게도 끝내 임신 2개월째인 태아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저히 그 방에서 살 수 없었던 상철 씨 부부는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하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상철 씨 부부가 그 집의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 방에 얽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상철 씨 부부가 그 방에 이사 오기 약 3년 전에 그 방에는 직장에 다니는 20살 중반이 젊고 예쁜 아가씨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행실도 얌전했던 그 아가씨는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끈질긴 유혹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연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연 관계는 3년간이나 지속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내연 관계가 회사 내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직장 상사의 부인은 그 아가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가씨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직장 상사는 그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자신을 유혹한 꽃뱀으로 몰았고 결국 한 달 후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했던 날 그 다음 첫 새벽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방 안의 벽장 위에 올라가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임신한 몸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는 죽은 지 2달이 넘도록 벽장 안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어서인지 시체의 부패가 잘 되지 않아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마침내 새봄이 되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벽장 안에서 죽은 채 반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억울한 자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방에 입주했던 여러 명의 여자들은 모두 한 달 넘기지 못하고 차례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머리를 불에 쥐고 붉게 충혈된 눈에 입에는 피거품을 문 젊은 여자 귀신에게 밤마다 꿈속에서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자의 원혼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